네,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 내용과 함께 이번 주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까지 보도내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네, 방송 직전에 또 하나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이 휴대전화, 노트북이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출된 것만 말고 네. 다른 것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영상이 있고 그에서 나올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가능성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형수가 지운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또 영상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미 추가 피해자를 한 분 더 이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상담 요청을 했다가 황의조 선수 입장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 상담을 취소한 피해자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피해 여성 측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관련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유포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만약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의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들으신 대로 지금 만약 황 선수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이 촬영 당시에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포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이것도 이 처벌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다가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시청한 것만 가지고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로 친형수가 지목이 된 상황이고 당사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이 황 선수 역시 형수를 믿는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경찰 측에서 이 협박 메시지를 IP 추적을 해봤더니 황 선수 동선이랑 다 일치를 했고 그 황 선수가 묵었던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봤더니 형수로 특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유포된 지 2시간 뒤쯤에 뭐 IP 위치 추적 이런 범행 관련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도 있는 데다가 이 황 선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서 잠시 썼던 그런 사실까지 파악을 하고 형수가 특정이 돼서 지금 이 사람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특정 장소 IP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특히 황 선수가 묵었던 그 숙소에 드나든 여성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중 누군가 한 명일 수도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황 선수는 형수를 믿는다, 뭔가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할 때는 IP 추적이나 디지털 수사 기법이 요즘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이렇게 특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지금 구속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국가대표 퇴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황은 아니고 축구협회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불법 촬영의 피의자가 됐고 거기다가 본인이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형수까지 연루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마크를 계속해서 달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다음 이슈도 짚겠습니다. 이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관련 내용인데 이 씨를 협박해 약 3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투약 연예인이 더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지드래곤 씨의 어떤 그 음성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권지용 씨가 아닐 수도 있다. 같이 왔던 다른 배우도 뭔가 이 마약이 있는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고 눈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고요. 거기다가
올해 2월 이전에 또 다른 가수가 뭐 어떤 마약을 했는데 굉장히 뭐 좋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두 사람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BS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확대 가능성은 좀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여 실장의 진술이 오락가락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하는 장면을 다 목격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에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이 여 실장의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들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은 이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건데 이렇다 할 좀 구체적 증거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취도 있고 본인이 돈을 보낸 정황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수사를 무리한 수사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술 증거 말고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밀성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였다기보다는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가 너무 빨리 나온 감도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